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차별성, 차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차별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남들보다 다르게, 특별하게 잘한다 라는 것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차별성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화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업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예요. 나 말고 다른 이들도 그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있죠. 가령 우리 학원만 영어 학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A 학원, B 학원, C 학원, 헬스장만 쳐도 A 헬스장, B 헬스장, C 헬스장 이렇게 많은 똑같은 일을 하는 사업체들이 많이 있겠죠. 이랬을 때 이러한 경쟁적인 상황 속에서 나는 이 경쟁자들보다 어떤 부분에서 차별적인 포인트를 두어서 이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아 더 많은 소비자를 이러한 경쟁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차별화를 두어서 이러한 경쟁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대방들보다 차별성을 두어서 고객에게 선택을 받아 더 많은 고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적용시켜보는 것이 바로 차별화가 되겠습니다.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격을 더 싸게 책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똑같은 가격이라고 할지라도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별성도 있을 겁니다.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를 차별화시키는 것도 차별화 전략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여기까지 들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가격을 다르게 한다거나 운영 방식을 다르게 하는 것은 운영진이 생각을 해야지 내가 강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차별화라는 것의 대전제, 나랑 똑같은 일을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을 때 내가 그들에 비해서 어떤 부분을 차별적으로 더 잘하고 있는 건가, 요것을 생각해 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면 옆에 학원에서도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을 거고 또 다른 학원에서도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보다 내가 어떠한 차별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것이죠. 근데 웃긴 것은 뭐냐면은 다른 학원에 가볼 필요도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은 옆에서도 다른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한 옆에 계신 선생님들조차 보다도 내가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근데 이 차별화라는 것이 좀 신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차별화라는 것은 굉장히 미묘하기 때문에 이 차별화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만큼 차별성이 있는지 또는 다른 이가 나에 비해서 얼마나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 상황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예전에 다른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를 했었을 때 이야기인데요. 제 상황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사로서 다른 학원에서 근무를 했었을 때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저 선생님이나 나나 똑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가령 수업 준비하고 수업하고 학생 상담하고 시험지 만들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깥에서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은 무조건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향해서 뛰어가면서 무조건 그 선생님을 향해 뛰어가서 선생님을 둘러싸고 이렇게 막 신을 모시듯이 찬양을 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좀 흘러서 이 교무실로 돌아와서 옆에 계신 선생님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선생님에게 열광하고 선생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제발 부탁인데 저에게 그 비법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하셨을 때 너무 그게 대답이 충격적이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수업 준비를 할 때 학생들을 웃게 하기 위해서 되게 재밌는 수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50분짜리 수업이면 10분마다 빵빵 아이들이 터질 수 있도록 수업 준비를 할 때 그것을 고민하고 수업에 녹여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렇게 남들과 다른 차별성 있는 포인트를 무기 삼아서 수업을 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그때야 처음으로 알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별화라는 개념에 눈을 뜬 저는 또 이제 다른 선생님들을 둘러보기 시작을 하거든요. 각각의 선생님들이 어떤 차별화를 가지고 계신가, 이런 것을 살펴봤을 때 재밌는 요인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어떤 여자 선생님은 또 외모가 차별화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매번 화장, 메이크업을 되게 화려하게 하고 오셨던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남자 선생님도 외모가 또 차별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매번 멋지게 정장을 입고 오시고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화장을 하고도 오셨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이게 화장을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정장에다가 화장까지 하고 왔으니 되게 멋있어 보이게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다른 선생님들을 살펴보니까 어떤 선생님은 판서를 본인은 남들보다 특별하게 잘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도 계세요. 판서를 잘하기 위해서 판서 계획도 수업 전에 미리 세우시고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빈 강의실에 들어가서 오늘 판서를 할 것을 연습을 해보는 모습도 제가 봤었고요. 그리고 수업이 끝났을 때 본인이 판서에 놓은 이 판서의 모습이 칠판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강의실 뒤에 가서 본인이 한 판서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찍어 가서 항상 귀가한 다음에 또 오늘 판서가 어땠는지 확인을 매번 해본다. 이렇게 판서에 차별화를 두신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또 어떠한 선생님은 본인은 핸드아웃을 남들보다 잘 만들고자 한다. 그래서 핸드아웃을 만들 때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용은요, A라는 강사랑 B라는 강사가 만약에 투부정사에 대해서 핸드아웃 자료를 만들면 그 내용은 되게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색깔을 집어넣는 것과 더불어서 이 좌우의 여백이라든지 글자 간의 간격이라든지 학생이 봤을 때 가장 편하게 눈에 보일 수 있는 글씨체에도 연구를 하셨고요. 하물며 스테이플을 찝는 방식에서조차도 좌상단에 그냥 아무렇게나 찝는 게 아니라 항상 A4 용지가 이렇게 있으면 스테이플이 대각선이 되도록 찍어야 한다라고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랬을 때 제가 물어봤죠. 또 아니 스테이플 그냥 아무렇게나 위에다가 찝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아니에요. 이렇게 대각선이 되도록 찝어야지 실제로 학생들이 받아서 얘를 넘겨보게 됐을 때 조금 더 편하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라는 철학적인 차별성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오해할 만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들어보자면은 선생님 한 명마다 어떠한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오해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선생님 한 명마다 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어떠한 하나의 차별성을 가질까라고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텐데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한 명이 이 각각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포인트를 다 이 한 사람이 가져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선생님들을 만나보면서 각각 가지고 있었던 이 차별화된 포인트들을 제가 관찰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랬을 때 관찰해서 끝나지 않고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수업을 재밌게 하신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도 수업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재밌는 이야기라던가 무서운 이야기라던가 개인적인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한 다음에 수업에서 적용을 시켜봤었던 경험이 있고요. 또 판서를 잘하는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다음에는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판서를 잘 계획을 해서 수업에서 열심히 판서를 하고 또 저도 수업이 끝났을 때 뒤에서 내 칠판에 쓴 판서 글씨를 사진을 찍어서 집에서 분석해보는 시간도 가졌고요. 이런 식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차별화된 포인트를 제가 다 습득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랬을 때 재밌었던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한 학기 동안에는 그래도 똑같은 학생들을 지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똑같은 학생들이 지금 이 공간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그러지 않았을 때가 있고 또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줬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옷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도 저 선생님처럼 한번 멋지게 꾸미고 와봐야지 라고 해서 정장을 입고 메이크업까지 하고 수업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앞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외관만 바뀌었을 뿐인데 학생들이 저를 대하는 눈빛과 태도 이런 것이 달라짐을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판서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후부터도요,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판서를 내가 신경 써서 준비를 했을 때 아이들이 노트에 받아 적는 모습이 더 꼼꼼하고 본인도 신경 써서 노트 테이킹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핸드아웃도 제가 열심히 만들고 난 이후에 분실물도 확실히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별게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지만 나는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앞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다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다르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 신기했던 경험이 항상 제가 그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때마다 학생들의 반응은 마치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듯이 눈빛도 새로워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하는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런 차별화를 적용을 시켜서 수업을 진행했을 때마다 저는 성장을 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따라 아이들도 달라진 반응을 보여준 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차별화된 포인트들을 제가 체화를 해서 제 것으로 만들고 수업을 하게 되었을 때 저는 많이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느끼고 당연히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선생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이제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들, 그 영역들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업을 재밌게 해보겠다, 외관을 멋지게 한다, 그리고 핸드아웃을 잘 만들겠다, 판서를 열심히 해보겠다. 이 네 가지의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네 가지 영역에서도 나도 한번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을
도전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드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영역 외에 그러면 어떤 영역들에서 차별화를 할 수가 있는 건가? 이 부분이 또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랬을 때의 제 대답은요, 무궁무진하다. 무궁무진하게 많은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차별화를 가져갈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업으로서 강사를 할 때 이 상황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각각의 상황들을 세분화시킨 다음에 그 각각의 상황들이 우리가 차별화를 줄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학원에 와서 수업 준비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강의실에 들어가죠. 즉 들어갈 때 차별성을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다 앉아 있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인트로를 할 수 있습니다.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하겠다. 그 인트로. 그때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포인트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다 앉아 있는 상황에서 출석도 부르겠지만 답을 부를 때가 있겠죠. 숙제 검사를 할 때가 있겠죠. 수업을 할 때가 있겠죠. 그리고 화면에다가 프로젝터 화면을 쏠 때가 있겠죠. 학생을 야단칠 때가 있겠죠. 학생을 칭찬할 때가 있겠죠. 떠들썩한 이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진압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인트로가 있으니까는 아우트로, 즉 수업을 마무리하는 단계도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학생들을 1대1로 만나서, 즉 클리닉 같은 1대1로 만나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생을 상담해야 되는 순간도 있겠죠. 학생에게 문자를 보내야 되는 포인트도 있을 겁니다. 부모님하고 상담을 해야 될 때도 있겠죠. 학생이 무언가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빌려주는 모습도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레벨 테스트 또는 단체로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상황에서 내가 시험 감독을 하고 있을 때에도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강사 업무를 하면서 이 상황들, 이벤트들이 다 각각 차별화를 걸어줄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별화할 수 있는 영역들이 무궁무진하다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찾아낸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한 10가지, 15가지의 요소들은 제가 찾아낸 건데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요소들을 찾아내서 차별화를 걸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또 와닿지가 않으니까 제 상황으로 또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아무거나 한번 찝어볼게요. 그냥 막연하게 답을 부르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차별화되지 않은 일반적인 선생님들이라면 답을 이렇게 부르실 수가 있어요. 자, 답 부른다. 1번에 2번, 2번에 3번, 3번에 2번, 4번에 2번, 5번에 2번, 6번에 2번, 7번에 3번 요렇게 부르는 것이 차별화가 되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저는 좀 다르게 답을 불러요.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답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답 부를게요. 1번에 2번, 2번에 3번, 3번에 2번, 4번도 2번. 다음 페이지 다 넘어갔나요? 계속 부를게요. 5번에 2번. 자, 이제 다 끝났는데 혹시 답 못 들은 사람 또 한 번만 물어보세요. 자, 이게 바로 차별화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답을 굉장히 빠르게 부르고서 끝날 텐데 제가 차별화뒀던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답을 천천히 불렀잖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별로 이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겪어보는 학생들은 이게 다르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답을 굉장히 빨리 불러서 내가 답 채점하기 너무 바쁘고 막 넘어가고 못 듣고 이런 상황인데, 저 선생님은 답 부르는 것조차도 다르구나. 내가 충분히 답을 정확하게 채점할 수 있도록 천천히 불러주시는구나. 저 선생님은 다르구나 라는 거, 당사자, 겪어보고 있는 학생들은 다 느낀다라는 겁니다. 이렇듯이 차별화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차별화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그 요소, 이벤트들을 먼저 내가 생각을 해본다. 또는 생각이 안 나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것들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강사들이라면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거를 또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일반적인 강사들이 그 각각의 상황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기준을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제 검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을 부를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프로젝트를 화면에 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남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것을 기준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요거보다 다르게 더 좋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가, 이거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은 차별화가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어떤 거냐면은, 내가 어떠한 포인트를 생각해냈어. 이게 뭐냐면은 수업 중에 얼굴을 내가 무표정하게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무표정하게 수업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가끔씩 웃으면서 수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상식적으로요. 웃으면서 수업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웃으면서 수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을 호명을 할 때에도 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거랑 야, 누구야? 뭐 하고 있니? 너 한번 해볼래? 다정스러운 말투. 또는 학생하고 만났을 때 인사를 할 때조차도요, 학생이 이렇게 안녕하세요 했을 때 요렇게 하는 거랑, 학생이 인사를 했을 때 그래 반가워 어서와 별일 없지? 라고 하는 거랑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냥 뭐가 더 낫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상식적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시면은 그것을 느끼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와, 이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이 학생들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될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도 하시게 될 겁니다. 내가 여러 항목들을 생각을 해냈고 일반적인 수준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차별화를 시켰지. 근데 그 상황, 이제 마무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사라는 업을 하면서 시간이 흐르겠죠. 근데 시간만 흐른다라고 해서 자동으로 훌륭한 강사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면접을 보게 됐을 때 강사 경력이 5년이 있거나 10년이 있어도 시강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의 모습이 정말 1년 정도의 모습밖에 안 되는 슬픈 경우도 많이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사의 업을 함에 있어서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뭔가를 바꿔가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같이 성장을 하시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러한 상황을 이 차별화라는 요소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 제가 말씀드린 10개 또는 15개의 각각의 요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평범한 수준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평범한 수준을 뛰어넘어서 차별화된 특별화된 모습인지 각각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